민주당의 당권 대결 2파전과 국민의힘이 곧 전당대회를 또 연다고 하네요. 우선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두 분 나오셨는데 친명 선명성 경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언론에서 많이들 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되실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 저 생각외로 저게 과열되는 게 저 집권 세력한테 좋은 일이냐에 대해서 좀 일단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누구랑 친해요? 둘 다 친해요. 아, 아니 둘 다 술을 먹어봤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정치적 경륜으로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의 당의 경력이나 네. 어떤 스타십이나 그런데 아무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그 친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의외로 지금 힘을 얻고 있거든요. 예. 그러던 과정이 이게 바로 과열이 되는 조짐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보면은 서로서 지금 서로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이 강성당원들의 어떤 조직적인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강화하는데 이 당대표 선거가 악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그걸 과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래요. 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외로 중도 보수로 많이 갔어요. 예. 반면에 제가 보기에 당은 선명한 어떤 친명 내지 개혁 색깔로 더 굳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색깔 차이로 당정 관계가 됐을 때 네.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대통령은 중도 실용으로 좀 범위를 넓히려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개혁 세력의 강한 어떤 그 목소리는 당을 쪽에서 표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렇게 해서 판이 짜여지게 됐을 때 네. 앞으로 당정 관계 이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좀 실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 비슷하게 해가지고 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정치적 경험으로 봤을 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하고 제가 국회의원 때 워낙 파트너를 많이 봐가지고 예.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신가요? 답답하지. 그런데 본인이 한번 꽂히면 끝까지 꽂히더라고. 제 마크맨으로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예. 안행이든 정보이든 일단 제가 가면 계속 와요. 그래가 어쩌다 친해졌는데 예. 민주당이야 집권당이니까 예. 조금은 그 집권당의 모습을 갖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어떤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 김어준 싸움이라 한다. 바깥에서는. 야, 이재명은 박찬대 쪽인데 김어준은 정청래 쪽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켜봅시다. 지금 집권 여당 얘기할 때도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평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 정치를 더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그래도 대통령의 말을 좀 더 잘 따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그런 아닌가. 논쟁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으로 이렇게 보폭을 넓힌 정부가 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데서도 막 넘어오고 권오울 의원 같은 분이 보훈부 장관도 맡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험적 조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기존의 어떤 50년, 60년 보수 진보의 그 좁은 프레임을 넘어서 예. 뭔가 실제로 통합의 플랫폼으로 집권 여당이 작용하는 통합. 뭔가 이런 혁신과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친명이냐 누가 더 친명이냐 이런 논쟁으로 당대표 선거가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당정 관계에서 좀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 AI 수석을 앉히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업에서 모셔오는 판입니다. 그렇죠. 40대가 장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럴 때 조금 더 새롭게 가면 안 될까? 새롭게. 뭔가 그 민심의 신경망을 제대로 뻗어서 예. 지능화된 어떤 그 정당화로 이렇게 좀 거듭나는 말이죠. 예. 좀 이런 새로운 상상력의 확대가 좀 안 될까? 난 그런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민주당한테 바라는 거예요. 예. 바라지 마세요. 그냥 두 분 다 안 바라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원내 대표가 김병기 원내 대표가 됐는데 예. 제가 윤석열 정부가 하도 협치 안 하고 막 이럴 때 윤재혁 의원이 원내 대표 됐어요. 제가 윤재혁한테 켰어요. 원내에서라도 좀 해라. 10번 찾아가서 10번이라도 찾아가서 좀 해라고. 당 집권당 원내 대표니까 돌려주면은 김병기 원내 대표가 강공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그거는 특히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길은 국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죠.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뭐 나경원 야권에서 이제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연일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또 어떤 분이 될지 뭐 대표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그만하시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제는 그 부끄러운 정치의 표상이 됐는 홍준표 아하, 시장 예. 그만하시라. 그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저는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당은 다르지만은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다녔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입당 원서 받고 있더라고. 라방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정치도 있구나. 대통령이 다 자당이 대통령 후보가 자기하고 경선에서 됐는데 계속 딴소리하고 한쪽에서는 입당해 주세요. 입당해. 그건 뭐야? 당권 잡으려고 입당했는데 날 샜다. 김문수하고 한동훈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거의 50% 가까운 시간이 더 갔으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불과 15일 만에 30% 초반을 40% 초반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문수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한번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면서 2년 동안 국민의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라. 예. 생각도 바꾸고 네. 사람도 바꾸고 이념도 강령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번에 당대표가 고난의 짐을 지는 당대표잖아요. 예. 막강한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이제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본 사람이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예. 완전한 혁신, 변화, 개혁을 이끌어 나가면은 그 또한 대통령 된 거와 마찬가지로 큰 아하. 일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답이다. 보수 진영 재편엔 김문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글쎄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이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런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도 어떤 그 빨리 과거와 단절하고 자기 혁신 운동을 일으켜서 예. 일단은 어떤 대한정당으로서 좀 이렇게 거듭나는 어떤 그 스스로의 정풍운동 비슷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그 부력으로 어떤 당대표가 탄생하는 이것이 정당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 모델입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국민의힘이 대선 전부터 갖고 있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헌론입니다. 개헌론. 근데 선거 때 이게 사라졌어요. 난 그게 제일 웃겨. 사실은 탄핵의 강을 건너서 네. 이 어떤 그 뭐 이런 어떤 불리한 선거를 갖다가 다시금 어떤 그 분위기 반전을 시키려면 판을 크게 짜는 빅텐트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무슨 후보 단일화론도 있지만은 원래 국민의힘은 크게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 어떤 그 프레임으로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선거 때는 이런 논의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 때도 아니고 그 국민의힘이 어떤 그 새로운 70가국 운동 그 네. 개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와 권력을 개혁하자는 이런 면에서 합리적 보수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어떤 선명한 그 계획과 구상 이런 걸 통한 어떤 그 당권 주자들이 좀 나와줘야지. 예. 저분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대표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금 또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당대표 김문수만 경쟁이- 처음이죠, 당대표에. 예. 아니 뭐 대선 때 나왔잖아요. 대선이 그지. 분명히 저 오물통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동안에 대선의 그 감정적 앙금 이게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안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개파 정치를 만들고 이러다 이러다 보면은 뭐 결국은 그 친윤 뭐 이런 어떤 그 구태의연한 개파 정치냐 아니냐 결국은 이게 당 대표의 기본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책의 주도권을 회복하자. 아. 그게 보수의 갈 길이다. 아하. 그 개혁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네. 그 모습이 과연 나와줄지. 아하. 뭐 아까 민주당에 기대하지 말라고 조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국민의힘에 기대하지 말아야겠네요. 지금 개헌 문제는 국민의힘의 개헌은 바깥에서 자기 기득권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친윤 세력들이 중심으로 하거든요. 쌍권도 그렇고 그 뒤에 김무성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너가 기득권을 또 지키려고 하는 걸 이 개헌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환경 변화를 위해서 개헌을 한다. 이거는 그래 되면 뭐 우리도 새로 고민을 할 텐데 지금 개헌 주동자들이 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이라는 얘기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개파 뭐 김문수 개파가 있습니까? 개파 없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야 대통령 후보가 41.15%를 얻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내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묘한 싸움이 됐어.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권리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움이 붙어붙어요. 예. 그럼 권리당원들은 김문수로 가서 바꾸자 이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니야. 안철수가 우리 말 잘 들을까? 아니야. 나경원이 잘 들을 거야. 한동훈 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한동훈 안 되니까 그럼 권선도이 내라도 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 김문수라는 개파 없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 네. 이 판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곧 조만간 당대표들이 새로 선출될 텐데 어떤 분이 선출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개혁을 당내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